소장님 계시고 하니까 입시적으로는 별로 문제 안 될 거고, 그리고 전략담임 선생님들하고 얘기 좀 많이 하세요. 학원에 전략담임이라고 있는 건 알아요? 전략담임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실에서 자습하고 있거나 집에 가고 난 뒤에 내가 학원에 잘 와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뭐 여러분 생기부를 볼 때도 있고, 전략단님들이랑 이렇게 술을 먹을 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술 먹이는 걸 좋아해서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노력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자료는 메모지로 씁니다. 그렇죠? 메모지로 쓰고 자소서를 다 쓴 다음에 읽어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응? 자소서를 쓰기 전에는 주의 깊게 읽지 말고 자소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쓴 자소서가 잘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읽어보자는 뜻이에요. 뭔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검토를 할 때 이거를 좀 보면서 이런 부분이 내가 잘 됐구나, 또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뭔지 이해됐죠? 예, 그래서 내가 일부러 굉장히 긴 분량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선배들은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하고 동갑인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쓴 자소서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을 일부 다 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먼저 보는 친구도 있을까봐. 원래 글이라는 게 남의 걸 보면은 그대로 쓰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원래 항상 남이 하는 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쵸? 원래 그런 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소서를 이제 써야 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자소서에 투자하는 시간은 일주일. 잊어먹으면 안 돼. 일주일. 아주 길게 줘도 열흘. 아주 길게 줘도 열흘인데, 시간은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소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길어야 20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20시간을 초과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절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작년에 입시를 경험해 봤을 테니까 자소서는 중요하든가요? 별로 중요하지 않던가요? 응? 말하기 싫어? 나같이 생긴 애랑은 별로 말 안 하고 싶어?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은혜 선생님이 얼마나 하실 거냐고, 그래서 여기 웃으면서 분위기 보고요 그랬거든요. 분위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분위기 애들 별로 안 듣고 싶어 하고 가야지 뭐 어떻게 해? 못 믿겠다고 나를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분위기 안 좋아도 아마 1시간 넘게 할 거라고 그러는데 되게 귀한 시간 빼서 온 거니까 같이 얘기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내가 요즘 나 수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수업을 못하는 지 3년째 돼가요. 수업 못한다고 다 잘려서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업처럼 할 수 있는 거를 나는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의 만족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싫어해도 나는 되게 이렇게 막 계속 말 걸고 뭘 할 거야. 나중에 막 내가 애처롭게 느껴지고 그럴 거야.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서로 이렇게 좋게 되게 귀한 시간 낸 거니까, 뭐 나는 뭐 이런 게 일이니까 별로 귀하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되게 귀한 시간일 수 있잖아요. 이 1시간 동안 여러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왔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가능하면 여러분한테 필요한 얘기를 듣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자기소개서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여러분 시간 빼서 이런 거 안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근데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자기소개서는 점수가 없어요. 그건 알죠? 그것도 처음 들어요? 자기소개서 점수가 없어요.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자기소개서에 점수를 할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1000점 만점 안에 자기소개서 점수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뭐 이런 내용을 쓰면 점수 주고 이런 내용을 안 쓰면 점수 안 주고 논술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점수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예요. 뭔지 이해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여러분한테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한테 내가 10개의 자소서를 주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10개의 자소서를 주고 이 중에 3명이 떨어졌고 7명이 붙었는데 그 떨어진 3명을 골라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80%가 고른 애가 같을 거고 그 떨어진 3명이 그 3명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소개서는 점수가 없지만 자기소개서는 그 친구가 종합전형을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준다.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소서를 잘 쓰면 붙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이 될 사람들인데 그런 인과관계를 잘못된 오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자소서를 잘 써서 붙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좋은 친구여서 자소서가 좋은 거예요. 이건 똑같은 현상이지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뽑힐 만한 친구여서 자소서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뽑힐 만한 친구니까 뽑힌 거고. 뭔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구현해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근사한 애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사한 거를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자기소개서도 근사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인 선에서 자꾸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진 못하지만 자기소개서는 여러분이 그 어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 걸음 더 여러분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긴 해요. 근데 그 좋은 자기소개서라는 게 아주 잘 쓴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좋은 아이가 자신의 좋은 면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게 좋은 자소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측면을 생각을 잘 하고 내가 자기소개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자기소개서에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그랬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 많이 시간을 준다 해도 열흘 아니면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건 일주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가장 최우선적인 일은 나는 굉장한 놈이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자소서를 써도 그게 전달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글이라는 게 되게 묘해서 글을 읽으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쓴 글을 가지고 1번 문항에서 여러분이 썼는데 1번 문항에서 얘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구나. 2번 문항은 있는데 여기서 별로 하고 싶은 얘기가 없었구나. 그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소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바로는 강한은 올해 긴 시간을 들여서 첨삭을 할 거로 알고 있어요. 긴 시간을 들여서 첨삭을 할 건데 그거는 여러분이 자소서 고민하는 시간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여러분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자소서를 딱 쓰고 나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께서 보고 이 부분은 어떤 게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그 뒤에 그걸 추가만 하면 되는 거고 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자소서 고민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고민하는 시간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근사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근사한 놈일 뿐만 아니라 더 한 단계 더 나아가 생각하면 나는 굉장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소서를 써도 그 자소서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고 그 자소서가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전혀 못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좋은 생기부와 좋은 자소서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을 면접장까지만 데리고 가면 돼요. 좋은 생기부와 좋은 자소서의 조건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면접장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물론 면접이 없는 전형은 그걸 가지고 끝장이 나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 자소서를 쓰러 왔다는 것 자체는, 자소서 특강을 들으러 왔다는 것 자체는 생기부가 완전하지 않은 친구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생기부를 좀 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면접장에 여러분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째는 매력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여러분이 궁금해야 돼요. 우리 자소서 읽는 사람들. 그것이 어떤 궁극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 것이 없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 아무것도 진행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지만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여러분 자소서에 집중적으로 고민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내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내 스스로를 되게 근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사한 사람을 누군가한테 보여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 패턴을 생각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는 건 물론 특기자 전형도 있어요. 특기자 전형도 자기소개서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자기소개서를 학생부 종합전형에 써요. 그렇죠?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쓰는데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늘 오면서 내가 아까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잠을 좀 못 잤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측면에 잠을 못 잤는데,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작할 바를 못 찾아서 잠을 못 잤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좀 기가 약해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좀 먹혀요. 그래서 애들한테 좀 먹혀가지고 애들이 나보다 좀 세다고 생각하면 말 더듬고 손 떨고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오늘 오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딴 데도 아니고 강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잘 몰라요? 딴 지점에 가설명회 이런 거 할 때 별로 그런 생각 안 하고 갈 텐데, 강하니까 여러분이 일정한 수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20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되게 얘기 많이 들었을 거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거를 어디서 바라보냐에 따라 되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도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생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입시가 이때까지 입시는 계속 결과만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것에서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근데 모든 어떤 행위는 저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됐죠? 네. 그러면 자, 얼마나 똑똑한지 봅시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과 과정 중에서 뭘 더 중시한다고요? 과정을 더 중시한다고요. 그렇죠? 됐죠? 네. 금방 대답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노력을 해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기부가 중요하다.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네. 두 개의 명제를 합쳐보세요. 그럼 어떤 명제가 새로 생겨요? 그렇지. 좋은 생기부는 과정을 잘 담고 있다. 만족스러워. 다음번에 나 뭘 질문하면은 이렇게 좀 모르는 척을 해주세요. 한 번 더 맞추면 내가 좀 어울 것 같아요. 예상을 별로 못했는데 답을 맞췄어.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되게 훌륭하다고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좀 쫄았어. 좋은 생기부는 과정을 담고 있다라는 명제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네. 그게 학생부 종합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예요. 자, 자연계 손 들어보세요. 과학실험 동아리 해본 사람. 네. 생기부에 뭐가 적혀있어요? 내려도 돼요. 그럼 과학실험 동아리 하면 과학실험 동아리 해본 사람들 생기부에 뭐가 적혀있어요? 과학실험 동아리 했다고 적혀있죠? 네, 좀 친절한 학교 뭐 적혀있어요? 그렇죠. 실험명이 적혀있죠. 그렇죠? 네. 자, 거기 과정이 있어요? 그 실험명이 과정이에요? 실험명 결과예요. 거기 어디에도 과정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환상인 거예요. 어느 학교 생기부가 그 실험을 한 과정이 있어요.
몰라. 내가 본 생기부는 없었어. 이때까지 본 생기부. 친절하다고 하는 학교가 기껏 해주는 게 실험령 7개 써주는 거야. 더 친절한다고 하면 그걸로 동아리 발표대 나가 상 받았다. 자, 그게 과정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잖아요. 과정은 그거 하다 손을 대야 과정이죠. 그쵸? 손을 댔는데 손을 댄지도 모르고 실험을 해야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실험을 끝나고 났더니 손이 막 이만큼 부풀어가지고 내가 무슨 실험했는지 기억도 안 나. 기분 되게 더러워. 그런 게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써줄 수 있는 생기부가 있다고? 없어. 자수도 제한되는데.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뭘 보고 싶은 거야? 손 댄 거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손 댄 게 생기부에는 없으니 뭘 통해서 보고 싶은 거야? 자수서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이 쓴 자수서에 뭐가 있어? 과학실험 동아리 했어요. 그치? 실험을 7개를 했는데 그 중에 3개를 뽑아가지고 동아리 대회 나갔는데 상을 받았어. 생기부 다 있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가 실은 손을 댔어. 손을 대고 나 생각해 보니까 손을 대고 나니까 내가 무슨 실험했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운이 좋아가지고 면접을 갔어. 면접을 가서 얘가 생물학과 면접을 갔는데 교수가 물어봐. 너는 뭘 하고 싶어? 너는 과학자 중, 너 뭘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생물학자가 되고 싶대. 생물학자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랬더니 걔가 손을 안 대는 거야. 왜? 그래서 손을 딘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실험을 하는 게 재미가 없어. 그 다음부터 꼭 장갑을 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물학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은 다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근데 그 앞에 한테 넌 생물학자 돼서 뭘 하고 싶어? 그랬더니 걔가 그래. 인류를 구하고 싶어. 너네랑 누굴 뽑겠어? 손디네 뽑지 않겠냐? 너네가 생물학과 교수인데 나도 아직 인류를 못 구했는데 지금 19살짜리가 와서 무슨 인류를 구한다고. 오만하기 짝이 없지. 되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야 돼요. 상식적인 선에서.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얼만큼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생활기록부에 없는 모든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기에서 생활기록부에 있는 게 뭐라고? 결과만 색이 다르잖아. 틀릴까 봐 일부러 색을 다르게 써놨어요. 결과만 생기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를 제한 모든 건 어디에 있는 거야?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나 여러분의 면접에 있는 거야. 학종이 당연히 뽑고 싶은 게 과정이 충실한 LM이에요. 그치? 그런데 생기부로서는 더 이상 과정을 볼 수 없으니 뭘 받는 거야? 자소를 받는 거야. 그리고 추천서를 받고 그래도 궁금한 애는 불러다가 뭘 보는 거야? 면접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과정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기부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얘네는 뭐예요? 생기부 안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게 뭐에 들어가야 돼?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쓰고 싶은 말 다 모아놓은 다음에 그걸 저는 여기서 쓸 테니까 선생님은 이걸 써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뭔지 알겠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과정과 영향에 대해서 쓴다. 그럼 선생님은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 뭘 써주는 거야? 교사 추천서를 써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조합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문장이 뛰어나고 띄어쓰기 잘하고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거 읽는 사람도 몰라요. 그거 읽는 사람도 모르는데 무슨 그러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자기소개서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되게 잘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에 있지만 뭐에 없는 걸 써야 돼. 생기부에 있지만 생기부에 없는 걸 써야 돼. 생기부에 뭐가 있어? 결과가 있어. 그러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럼 생기부에 있잖아. 그치? 근데 뭐는 없어. 나머지는 없지. 그걸 뭐에 써야 돼? 자소서에 써야 돼. 뭔지 알겠어요? 네. 자,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가 합쳐지면 그래서 뭐가 되냐면 학생이 하나 완성이 돼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있죠. 삼다수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멀리는 친구들 안 보이지만 이 뒤에는 영어로 삼다수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태연하고 규현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가면 그 삼다수를 추출하는 안반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이쪽에 가면 이상한 글자들이 있어요. 자, 학종에 적어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종에서 원하는 애는 이런 애야. 자소서를 생기부를 봤더니 한글로 삼다수가 보여. 됐어? 자소서를 봤더니 영어로 삼다수가 보여. 추천서를 봤더니 집안이 보여. 그래서 걔를 불러다 면접 봤더니 이상한 글자가 보여. 그게 많은 대학들이 얘기하는 다면접 평가야. 뭔지 알겠어? 그래서 얘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실패한 자소서는 어떠니? 생기부를 봐도 삼다수, 자소서를 봐도 삼다수, 추천서를 봐도 삼다수. 얘를 불러 안 불러? 안 불러. 다 봤잖아. 얘는 이면밖에 없는 애잖아. 뭔 말인지 알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출하는 서류가 4가지면 그 4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로 완성돼요. 제출하는 서류가 3개면 3개로 여러분이 완성돼야 돼요. 뭔지 알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근데 그 출발은 항상 영어로 된 것도 아니고 집안도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출발은 여기 있는 한글로 된 삼다수 해야 된다고. 즉 뭐 해야 된다? 생기부여야 되는 거지. 뭔지 알겠어? 그럼 여러분이 자소서 쓰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뭐겠어? 그래, 자기의 생기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기부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고 나는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3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많이 들었을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응? 지금 내가 처음에 이야기한 이 생수통을 잘 이해하면 저런 말들 다 알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 개념을 잡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어떤 친구의 생기부인데 무슨 내용이 되어 있는 거냐면 뭐 모둠별로 해서 경술국지 100주년과 관련한 뭐 다큐를 보고 그거에 대한 뭔가를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야. 그러면 아까 내가 앞서 설명한 거에 따르면 이거는 과정과 결과 중에 뭐가 있는 거야? 결과가 있는 것일 뿐이라고. 근데 이걸 하게 된 뭐가 있을 거라고. 원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걸 하는 동안 어떤 짓들을 했는지가 있겠지. 그리고 저걸 하고 나서 어떤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저걸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있겠지. 그러면 이 내용은 전부 다 어디서 다뤄줄 수밖에 없다. 자소서에서 다뤄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여기서 딱 3분의 1이나 절반을 잘라서 누구랑 나누면 된다. 선생님이랑 나누면 된다. 뭔지 이해했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 거듭 강조하지만 학생부에 있지만 학생부에 없는 걸 써야 된다. 그러니까 출발은 항상 학생부에 있는 거여야 돼. 학생부에 없는 활동을 쓰면 안 되지. 없는 활동을 쓰면 안 되고 있는 활동을 쓰되 그 있는 활동 중에서 없는 내용을 주로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었어. 근데 책을 읽었다는 내용은 있잖아. 생기부에. 그 생기부에 있지만 그 책이 여러분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왜 그 책을 읽게 됐는지가 없잖아. 자소서 학종으로 바뀌면서 초기에 어떤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냐면 제일 좋은 건 이런 거지. 1학년 때 A라는 활동을 했는데 이 A라는 활동이 2학년 때 B라는 활동의 원인이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그러면 A라는 활동이 B라는 활동의 원인인 동시에 B라는 활동은 A라는 활동의 영향이잖아. 뭔지 알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B라는 활동이 다시 C라는 활동을 낳아. 그런 애들이 학종에 되게 잘 맞는 애야. 그런 애들은 여러분이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굉장히 많아. 몇 명 있어? 그런 굉장히 많아? 대한민국에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 안 많지, 그치? 그렇다고 그 많은 애들이 여러분 죽이고자 하고 여러분들 지원하는 데 다 갈 리도 없잖아. 그렇게 주목받고 있어, 세상에서?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 뭐 여러분 죽이자고 다 글로 몰려가.
안 그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10명 뽑는다 그러면 많은 모집 단위는 5명, 6명? 10명 뽑는다 그러면 적은 모집 단위는 그런 애들이 2-3명 정도 될 거야. 근데 걔들하고는 싸우려고 하지 말라고. 대학 가서 친구하면 되잖아. 굳이 걔들하고 싸우려고 그래. 그 5명, 10명 뽑는데 6명 있다. 그럼 몇 자리 남아있어? 4자리 남아있잖아. 그 4자리 애들은 너네랑 다 뭐해? 비슷해, 그래. 아니, 거기가 똑같은 애들이 가는 데 있지. 왜 그렇게 훌륭한 애가 거기를 왜 와? 안 오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데는 다 똑같은 애들이 가 있는 거야. 여러분하고 비슷한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 여러분이 그 과정에서 여러분만을 돋보일 수 있는 걸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결과가 굉장히 뭐해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어떤 확실성이 담보되는 거야?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는 거야?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완벽한 자기소개서를 만들고 교사추천서도 만들어서 지원을 하러 갔는데 그게 붙는다 떨어진다를 보장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거기에 열흘 이상을 투자하는 건 아주 모자란 짓이야.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불확실한 것에 도전을 하는 거야. 대신 쾌감은 크지. 그치? 도박이랑 똑같아. 그치? 영국이랑 우리나라랑 축구를 해. 그럼 어디다 걸어? 그치? 하지만 돈을 벌려면 어디다 걸어야 돼? 우리나라에 걸어야지. 그래, 배당금이 높지.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생각하면 여러분이 학종을 쓰는 건 우리나라에 거는 거랑 같은 거야. 그러면 그거를 우리나라 이길 확률을 뽑아보고 걸어야 돼? 그냥 걸어야 돼? 그치, 그냥 걸지. 누가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묻고 거니. 이길 수 있을까요? 물으면 당연히 누가 이긴다 그래. 영국이 이긴다 그랬지. 그럼에도 너네는 걸고 싶잖아, 우리나라. 왜? 그게 훨씬 더 효과가 뭐 할 것 같으니까. 클 것 같으니까. 그러면 걸기로 했으니까 걸면 돼. 단지 얼마를 걸까만 걱정하면 되는 거지. 근데 너네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 많이 노력하는 건 얼마를 거느냐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길 확률이 얼마가 될까를 계속 통계를 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건. 뭔지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자소서에 대해서 긴 시간을 투자하지 않지만 자소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자,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정을 중시한다고 그랬고 그 과정을 중시하는 것에서 과정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라는 의미를 이해한다. 자기소개서라는 걸 이해한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나타나 있는 결과는 굳이 자기소개 쓸 필요가 없다. 이걸 촌스럽게 설명하면 이래요. 자기소개서는 내가 뭘 했는지를 쓰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쓰는 거야. 그치. 내가 누구인지를 쓰는 거지. 근데 잘못된 자기소개서는 계속 뭐라고 쓰는 거야. 내가 뭘 했는지만 쓰는 거지. 그럼 뭐랑 똑같아진다고? 생기부랑 똑같아져. 내가 누구인지가 궁금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리고 19살짜리나 20살짜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자소서를 받는 거야. 알았지? 그걸 읽는 사람들을 가정하고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쓰면 안 돼. 뭔지 알았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교수가 하는 생각이랑 똑같은 생각을 쓴다고 좋은 점수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잘 하라고.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자신의 학교 생활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다. 내가 아까 며칠 준다 그랬어요, 자소서. 일주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일주일 기준으로. 열흘 말고 일주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자, 일주일을 여러분이 받았다. 일주일 동안 내가 자소서를 고민할 거다. 그러면 사흘 동안은 자소서를 쓰지 말고 사흘 동안은 뭘 하냐면 생기부만 읽어.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처음 3일은 무조건 생기부만 보는 거야. 자소서를 못 쓰는 지름길은, 자소 망하는 지름길은 첫날부터 줄글 쓰는 거다. 그럼 무조건 망한다. 문항 보고 1번부터 막 쓰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석 달 써도 못 써.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사흘, 첫 사흘은 무조건 생기부만 열심히 읽는다. 그때가 읽기만 하면 돼. 계속 읽으면서 내가 뭐 한 놈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나는 굉장히 뭐한 놈이다. 근사한 놈이다. 어떻게 이런 애가 있을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야, 굉장한 애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성공하는 애도 있고 실패하는 애도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거에 성공하는 애들도 생겨. 그러니까 내가 날 보면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자꾸 이렇게 계속 내 생기부를 들여다보면 그 또 다른 애가 하나 더 있는 거지. 되게 객관적으로 보게 돼. 근데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어떻게 보는 사람들이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심지어 어떤 경우도 생기냐면 얘가 이런 거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게 생긴다. 얘는 이걸 왜 한 거야?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지. 그러면 그때 이걸 왜 한 거야? 라고 딱 든 그 궁금함이 있잖아. 그걸 뭐에다 쓰면 돼? 사후세에 쓰면 되지. 그게 바로 생기부를 보는 사람이 궁금한 지점이야. 근데 그 궁금한 지점이 자소를 받을 때 딱 있어. 얘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 불러보고 싶잖아.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1단계가 배수 전형인 경우에는 1단계 합격시키는데 별로 고민 안 해요. 그 10명 뽑는데 3배수를 뽑아. 근데 얘가 자기 생기부로 점수 매겼더니 32등이야. 그럼 1단계가 돼, 안 돼? 또 의심할 수만 할 수 있잖아. 10명 뽑는데 3배수를 뽑아. 근데 생기부로 했더니 32등이야. 그럼 얘가 뽑혀, 안 뽑혀? 안 뽑히지, 그치? 근데 자소를 봤는데 얘가 되게 보고 싶은 애야.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럼 얘를 붙인다고 해서 1등부터 10등 중에 하나가 떨어지지 않지. 그렇잖아. 얘를 붙이면 누가 떨어지는 거야, 그냥. 30등하고 32등이 그냥 자리를 바꾸는 것 뿐이잖아. 뭔지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얘 하나를 합격시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야. 되게 부담 없다고, 입사관들 입장에서. 1단계에서. 그래서 얘를 한번 뭐 해볼 수 있는 거지. 불러볼 수 있는 거야. 불러서 얘를 봤는데 얘가 너무 좋아. 그럼 면접 점수 많이 줘서 붙이면 되는 거잖아. 10등 안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뭔지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되게 매력적일 필요는 있어, 분명히. 근데 그걸 읽는 사람들이 궁금한 지점에서 뭔가를 표현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내 생기부를 잘 보고 도대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은 계속 자기의 학교 생활 욕구를 완벽하게 이해한다. 저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뭘 했고 1학년 때는 뭘 했고 2학년 때는 뭘 했고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때 그 읽는 거 말고 작업해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정원 선생님 나중에 그거 복사해서 주세요. 이 진포트 앞에 로드맵 있죠. 예, 그거 복사해. 거기 보면 그 생활기록부의 항목들 있잖아요. 항목별로 1학년 때 뭐 했는지, 2학년 때 뭐 했는지, 3학년 때 뭐 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봐. 의미가 없어도 괜찮아. 일단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뭔지 이해됐어요? 즉 수상 경력이 있어. 1학년 때 내가 받은 상을 써보는 거야. 다 그냥.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 2학년 때 또 내가 받은 상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써보는 거야. 그걸 쓰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항목별로 다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생활을 했고 나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계속 떠올려 보는 거지. 3일 동안. 뭔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저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생기부에 있는 항목이잖아요. 수상실적이라는 항목이 있고 진로희망사항이라는 항목이 있고 자율활동가 리더십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런 항목들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자율이나 리더십 활동에 1학년 때는 뭘 했고 2학년 때는 뭘 했고 3학년 때는 뭘 했고 이걸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는 거지. 뭔지 되겠지? 그리고 진로희망사항 같은 경우도 써보는 거야. 1학년 때 나는 뭐가 되고 싶었는데 2학년 때는 뭐가 되고 싶어 했고 근데 내가 갑자기 왜 이게 되고 싶어 했지? 뭐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그 고민의 이유가 있으면 써보는 거야, 옆에다가. 진로희망사항은 당연히 바뀌어도 되죠. 그쵸? 예, 진로희망사항은 바뀌어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소장님이 되게 잘 드시는 예인데 소장님이 그런 예를 드시거든. 입사관의 고등학교 때의 진로는 입사관이었겠냐.
그렇지? 그러니까 그 대학 입학사정관이 고등학교 때 넌 꿈이 뭐야? 그 입학사정관이 그 사람들이 대학 갈 때는 입학사정관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런 직종 자체가 없었다고. 그러니 당연히 진로 희망사항에 그런 게 없었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소장님 고등학교 때 희망사항은 입시 전문가였을까? 그런 거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걸 보는 사람들도 다 잘 안다. 17대 하고 싶은 거랑 18대 하고 싶은 거랑 19대 하고 싶은 게 다르다는 걸 잘 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다르다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1학년 때 다르고 2학년 때 다르고 3학년 때 달라. 그럼 그 결과야, 과정이야? 결과잖아. 응? 그게 결과잖아. 근데 학종은 뭐가 중요하다며? 과정이 중요하다며. 그러면 거기서 왜 변했는지가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야. 그걸 써주면 되지. 왜 변했는지. 근데 선생님 저는 왜 변했는지가 없어요. 그럼 그걸 안 써야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왜 변했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자, 다시 상식적인 사회 생각해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대학 교수야, 면접관이야, 응? 뭐 물리학과랄까? 물리학과 교수야, 여러분이. 내가 면접을 보러 왔어. 얼굴 안 보이는 걸로 할까? 얼굴 보면 몰입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봐봐. 좀 이상하다. 근데 자, 봐봐. 내가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소논문을 3편 썼어. 내가 19살인데 한참 많아. 19살이다. 여러분이 2번 살아도 내가 나이가 더 많아. 슬프지. 그치? 여러분 지금까지 산 것도 참 힘들었을 텐데 그걸 한 번 더 살고도 나는 더 살고 있어. 자, 보세요. 내가 19살인데 여러분이 뭐 40대 중후반 교수야. 근데 19살짜리 애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소논문 3편을 썼대. 물리학 관련 소논문 3편을 썼대. 자, 그러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대단하다일까, 대견하다일까? 대견하지. 둘의 차이는 알겠지. 대단한 거는 우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대견한 거는 자식 귀엽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완전히 다르지. 그러면 대견한 애한테 뭐가 궁금하겠어? 대견한 애한테 막 너는 논문의 내용이 뭐야? 뭐 이렇게 궁금하겠어? 야, 그 물리학과 교수는 너네보다 더 대단했을 거야. 고등학교. 그런 식으로 물리학과 교수를 하고 있지. 그치? 그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가 아니어도 걔보다 설명을 더 잘할 거야. 왜? 걔가 진짜로 뛰어나냐면 우리 학교를 안 올 거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제도 안에 남아있지 않을 거야. 어딘가 가 있을 거야. 근데 와 있다는 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걔한테 궁금한 게 논문의 내용이 궁금하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무슨 논문의 내용이 궁금해. 걔한테 궁금한 거 오로지 뭐밖에 없어. 너 물리가 좋으냐?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너 물리가 그렇게 좋으냐? 그런데 제가요. 뭐 이러면 끝인 거야. 야, 좋아하는 애가 제가 이런 말이 나오냐? 됐든 좋다 그러지. 그럼 왜 이렇게 물리가 좋아? 이렇게 물었는데 그 걔가 물리를 좋아하는 이유나 내가 물리를 처음 시작한 이유가 같아. 야, 그럼 뽑고 싶을 거 아니야, 당연히. 면접은 그렇게 보라고 있는 거지. 누가 면접 가서 문제 맞추면 붙고 문제 틀리면 떨어지고 그래. 그게 아니란 말이지. 너네는 굉장히 많은 오해로부터 벗어나야 돼. 야, 고등학교 선생님이랑 대학 교수랑 좋아하는 애가 같겠어, 다르겠어? 잘 생각해봐. 고등학교 선생님이랑 대학 교수가 좋아하는 애가 같은 부류의 애가 좋겠어? 다른 부류의 애가 좋겠어? 야, 완성된 애를 좋아하는 분은 누구야? 고등학교 선생님이지. 왜? 손이 안 가잖아. 응? 손 갈 일이 없잖아, 걔가. 응? 대학 교수는 완성된 애를 좋아한다고? 고등학교 과정이 완성돼봐야 그거 어차피 다 깨부셔야 되는데? 힘들기만 해. 너네 좀 더 커봐. 아무도 고3 때 다임이 누구냐고는 안 물어봐.
근데 뭐 물어봐? 지도교수가 누구냐고. 야, 대학 교수는 자기 등에 자기 이름 갖고 나가는 애 뽑는 거야. 잘 생각해봐. 완성된 애가 좋다고? 역시 힘들어. 그게 어떤 게 포인트인지 생각을 잘해야 된다니까. 되게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하면 돼. 어떤 대학 교수가 완성된 애를 좋아해? 그거 다 지워야 되는데. 대학 교수는 교육자가 아니야. 같은 연구자일 뿐이지. 나중에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얘가 연구한 걸 내가 빼서 써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애가 완성된 애를 그런 거 할 수 있어? 아니 내 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애면 충분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포인트인지 자꾸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 너네가 자소를 쓰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해야지. 나는 멋진 놈인데 결과가 멋진 놈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하는 과정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너네 학교에 가도 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뛰어날 거다. 그러니까 너네는 나를 뽑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자기소개서 써야 된다고. 쓸 때. 그러니까 내가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흔히 학점이 좋은 사람을 기업에서 뽑잖아요. 그쵸? 왜 학점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것 같아요, 기업에서? 너네도 나중에 나만큼 살면 알게 될 텐데 그냥 그런 거야. 걔가 학점 따는 게 목표일 때 열심히 학점을 따내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돈 버는 게 목적일 때 돈을 뭐 할 거야? 열심히 벌 거야. 회사에 도움이 되지. 그런 애는 사기치는 게 목적일 때 사기도 잘 쳐. 그래서 그런 애를 뭐 하는 거야? 뽑는 거야. 학종은 그런 거지. 학교를 다니면서 얘가 과정에 충실했으니 당연히 우리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도 뭐 할 거라고 생각해. 충실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내가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들을 밟아서 지금에 나가겠는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3일 정도는 계속 생기부를 보면서 이렇게 항목을 정리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또 하나 다른 얘기. 학생부 종합전형은 저런 것들이 중요해요. 언제 끝났다. 자, 저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네. 여러분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저걸 찍을 수가 없죠. 그렇죠? 찍으면 딱 좋겠는데. 아니야? 별로 쓸모없어? 자, 저렇게 있는데 내 자소서에 저게 다 들어가면 진짜 좋겠지. 쓰지만 안 써도 돼. 쓸 필요 없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자, 근데 저거를 다시 4개로 바꿀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저 4가지. 저 4가지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럼 봐라. 자기소개서가 학종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자기소개서에 저 4가지가 들어야 되겠지. 뭔지 됐어? 자, 작년에 자소서 써본 사람들 있지? 응? 학업 능력은 몇 번 문항이야? 그치. 발전 가능성은? 그치. 1번 문항에는 학업이 있으니까. 발전 가능성은 2번. 인성은 3번. 됐어? 그리고 대학별로 자율문항이 있지. 4번. 4번의 대부분 대학들이 지원 분야에 대한 동기와 학업 계획에 대해 쓰게 하잖아. 그게 뭐란 말이야? 전공 적합성과 관련. 뭔 얘기인지 알았어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자소서를 쓴다는 놈들이 저 4가지 속성에 비추어서 자소를 안 쓰면 뽑히겠냐고. 아니 질문자가 뭘 알고 싶어 질문을 했잖아. 그치? 그럼 너네 문제 푸는 거 똑같잖아. 뭘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풀어야 되잖아. 근데 질문의 의도조차 파악을 못하고 자소서를 쓰는데 그 자소가 좋은 자소가 될 리가 없잖아.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학업 능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학업적인 성취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 학업적인 성취도가 뭘 말해요?
네, 내신 등급을 말하는 거야. 학업적인 성취도가 내신 등급을 말하는 거야. 내신 등급을 말하는데 종합전형에서는 내신 등급보다 원점수 평균과 여러분의 원점수의 관계를 더 많이 봐. 그러니까 여러분의 등급은 과정의 결과야. 결과죠. 근데 원점수 평균과 여러분의 원점수 사이의 관계는 뭐예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애가 그 결과를 얻은 거니까. 거기다 과정을 하나 더 추가시킬 수 있는 건 그 옆에 괄호하고 뭐가 있어요? 표준 편차가 있죠. 그 표준 편차가 아이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이 자소서에 막 그렇게 썼어요. 저는 우수한 고등학교를 다녀서 내신은 비록 좋지 않지만 학업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 뛰어난가? 그리고 앞에 교과 발달 사항을 딱 봤는데 편차가 24야. 자, 그러면 우수한 고등학교에 아니에요. 아, 몰라요, 그런 거를. 어쩌면 좋은가요? 24는 그냥 보통의 고등학교예요. 좀 우수한 고등학교는 한 자리죠, 한 자리 편차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9, 5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없고 9, 8, 11 이 정도만 돼도 되게 좋은 우수한 집단이 모여 있는 거야. 그 좀 그 위는 한 15에서 18 요 정도. 일반계 고등학교면 거의 20을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우수한 애들이 모여 있다는 건 완전 뻥이지. 그렇잖아. 자소서에 그렇게 썼는데.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따져보는 거야. 더더군다나 뭐 그런 것도 보는 거죠. 수강생이 몇 명인가? 그 과목 수강생이 몇 명인가? 세계지리를 했는데 40명 들었어. 근데 문학은 보니 240명이야. 그럼 그 240명의 문학을 수강한 애들 중에 세계지리를 하는 애가 몇 명밖에 안 돼? 40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얘가 3등급을 받았어. 계산을 해보니 40명의 3등급이면 등수가 아주 나쁘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3등급이지만 등수로는 몇 등이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 뭔지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세계지리라는 과목을 이 학교 애들이 별로 안 하는구나. 그럼 이 학교 세계지리 되게 어려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뭔지 이해됐어? 근데 얘가 자세히 그렇게 썼어. 친구들이 다 세계지리 한다고 미쳤다고 했다고. 근데 저는 너무 세계지리라는 과목이 궁금해서 세계지리를 하게 됐다고. 등급은 별로 좋지 않지만 저는 세계지리를 한 게 후회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의 도전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결과로 다른 애를 볼 수 있는 거잖아. 뭔지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내신이 얼마니까 그건 교과전형이지 종합전형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해? 정말로 내가 우수한 고등학교를 다녔어. 그래서 내신이 안 좋아. 근데 날 안 뽑으면 정말 너네가 후회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썼어. 그래서 얘가 면접을 갔어. 교수가 물어봐. 야, 아무리 너는 공부도 잘한다는 놈 내신이 어떻게 3밖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제 그때 가서 막 뭐 해야 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모르시나 본데. 저희 비평준화예요. 뭐 이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 그 교수가 넌 왜 성적 이마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두 손을 갖고 다섯이 먹고 뭐라 그래?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온다. 너네 뭐 그런 애를 뽑겠냐고. 그런 애를 안 뽑는다고. 근데 교과전형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 교과전형 그냥 뭐 보고 뽑는 거니까. 결과 보고 뽑는 거니까 1.69랑 1.68이 있으면 1.68까지 붙고 1.69부터 떨어지는 거야. 근데 내 생각하기에 1.68이랑 1.69랑 무슨 차이겠어? 단위수 하나 차이잖아. 단위수 하나. 단위수 하나 차이인데 1.68이랑 1.69가 아무 차이가 없는 거잖아. 너네 생각할 때. 걔네 등급도 다 똑같아. 단위수 하나만 차이 나는 거지. 근데 학종에서는 그 단위수 하나 차이 나는 애들을 뭐 한단 말이야? 그냥 같은 애로 본단 말이야. 대신 걔가 어떤 과정에서 1.68이 됐고 어떤 과정에서 2.69가 됐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그런 모든 걸 종합해서 학업적 성취도라고 하는 거야. 종합해서 말하는 학업 성취도라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한테는 등급이 되게 낮지만 학업 성취도는 굉장히 뭐 될 수도 있는 거야.
함유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학업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것들은 다 발전 가능성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하고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뭐냐면 자기주도성인데, 그러니까 저거는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 학업 능력이 나와 있잖아. 근데 자기주도성이라는 건 어떤 거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계속 찾아가면서 뭔가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뭔가를 계속 찾으려는 노력을 하겠지. 그것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발전 가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문항에서 보고 싶어 하는 건 저런 거란 말이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을 정할 때 자기 스스로 어떤 것들을 골라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전공적합성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관심하고 탐색의 노력.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얼만큼 열심히 노력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전공 탐색 노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창체 중에 맨 마지막에 무슨 활동이 있어? 진로 활동이지. 그치? 여러분들 때까지는 굉장히 취약한 게 진로 활동이에요. 여러분 바로 밑에 학년부터는 안 그래. 진로 활동 되게 많거든? 지금 고3들 진로 활동 되게 많아. 근데 여러분들 때 되게 취약한 게 진로 활동이야. 근데 전년도부터 되게 열심히 보고 대학 때 열심히 보는 게 진로 활동이야. 되게 깝깝하지, 그치?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자소서에 그 진로 활동을 충분히 뭐 해줄 수 있어야 돼? 보완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때 진로 활동은 다 자버월드밖에 없어. 다 그거밖에 없어. 가끔 선배가 와서 얘기하는 뭐 이런 거밖에 없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밑에 친구들 진로 활동은 진로 탐색의 과정들이 되게 많아. 내가 이 진로를 얻기 위해서 뭐 어디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무슨 검사도 해보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어떤 책도 읽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여러분의 진로 활동은, 창체에 있는 진로 활동은 아주 우수한 편이다, 열악한 편이다. 열악한 편이다. 근데 진로 활동에 중요한 게 탐색 노력과 뭐라 그랬어? 관심이라 그랬지. 여러분의 관심은 첫째, 동아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진로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은 첫째, 동아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 둘째, 세부 능력 및 특기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어. 셋째, 독서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어. 그리고 아주 드물게 종합의견에서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까 창체에 있는 진로 활동은 열악하지만 여러분들 오히려 역으로 그런 항목들에서 훨씬 더 많은 뭐를 볼 수 있다. 관심을 볼 수 있다. 진로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다. 그걸 여기로 연결시키면 되게 좋은 요소가 될 수 있겠지. 뭔지 알겠어요? 네. 인성은 뭐 잘 알겠지만 저런 걸 말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3일 동안 뭘 했어? 생기부 읽었지? 그러면 이틀 동안을 뭘 하냐면 저 4가지 항목으로 다시 나누어서 다 항목을 재분류를 해봐. 이틀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 내가 항목들을 쭉 뽑았을 때 이런 건 내가 쓰면 진짜로 내가 굉장한 애가 다 보일 것 같아.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지? 그걸 여기로 다 재배치를 해보는 거야. 이틀 동안. 뭔지 알았어요 지금? 며칠 지나갔어? 5일 지나갔지? 그럼 며칠밖에 안 남았어? 이틀밖에 안 남았지, 그치? 그럼 엿새째 되는 때는 대충 그려보는 거야. 이만큼 이걸로 다 쓰면 넘치겠다, 모자라겠다. 뭔지 알겠어? 이걸 쓰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 막상 써보진 않지만 써보면 여기는 1500자인데 이거는 모자랄 것 같아. 그럼 활동을 하나 어디서 주워 와야지. 말 안 돼도 막 끌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느려서 쓰면 안 돼. 뭔 얘기인지 알지 지금? 그러니까 활동 조금 갖고 느려서 쓰면 안 된다고 절대. 너네 자소서를 읽는 사람이 얘는 뭐 줄이느라 힘들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뭔지 알았어? 그러니까 그거를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어디서 갖고 올 생각을 해. 그리고 그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없는지를 고민하라고, 하루 동안. 됐어? 그래서 엿새 동안 쓸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하루 몇 시간이야? 2시간이야?
알았지? 그걸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6일을 쓰는 거야. 내가 아까 총 최대로 많이 쓸 수 있는 시간 몇 시간이라고 했어? 20시간이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12시간을 거기다 쓴다. 하루에 2시간씩 해서. 그러니까 3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생기고만 보고, 이틀은 2시간 2시간을 이용해서 항목들을 다 정하고, 하루는 그거를 대충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뭔지 됐지? 거기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6시간에서 8시간을 쓴다. 7일째. 6시간에서 8시간을 들여서 자소서를 쓰라고. 그렇게 해서 쓰면 18시간에 20시간을 쓰는 거야. 뭔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패턴을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패턴이야, 그 패턴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4개 항목으로 자기가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이 4개 항목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빨리 적는다. 담임 선생님이나 학전 담임 선생님이나 원장이나 가서 소장한테 가면 안 돼. 소장님은 설득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너네 무조건 설득당할 거야. 그러니까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박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가서 열심히 수능 공부해서 가면 돼? 왜? 학종으로 가면은 등록금이 싸? 아니잖아. 수능으로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소서를 못 쓰잖아. 그러면 내가 좋은 애인 거야, 아닌 애인 거야? 내가 말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자소서를 못 쓰잖아. 그러면 학종에 적절하지 않은 애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난 좋은 애긴 한데 학종에 적절하지 않다. 수능에 적절할 수도 있잖아. 그치? 나는 학력고사에도 적절하지 않았고, OD에도 적절하지 않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됐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부터 열심히 본다. 생기부를 열심히 본다. 생기부를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는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내 생기부를 재구성해본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내 생기부를 재구성한 다음에 대충 큰 얼개를 짜면서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해본다. 문장력하고 아무 상관없어. 선생님, 저는 이과라서 자소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과라서 어려운 게 아니야. 응? 학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알았지? 이과라서 그런 게 아니야, 절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너네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건 나는 굉장히 뭐한 놈이다. 근사한 놈이다. 알았지? 그게 학종 쓰고 자소 다 쓰고 난 다음에 1단계 붙고 나서 면접 가기 전까지 계속 그 생각해야 돼. 만약에 면접을 가게 되면 난 굉장히 뭐하는 놈. 근사한 놈.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그 생각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가서 면접을 딱 보잖아. 그치? 그러면 너네가 교수한테 쫄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자신 좀 없잖아. 내가 서류로 꼴등했을 것 같아. 3대수인데. 그치? 그럼 어떤 마음으로 면접 봐야 되냐면, 내가 쟤랑 싸우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면접 봐야 돼. 절대 지면 안 돼. 그리고 싸웠다고 떨어뜨릴 정도가 되면 그 대학은 안 가도 돼. 그렇게 편협한 대학은 갈 필요가 없어.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한 4, 5년 전에 누가 봐도 얘는 입사관 전형으로 가야 돼. 그때는 입사관이었어. 입사관 전형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 건물에서 다시 공부하는 애였을 거야. 근데 그 아이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너는 왜 떨어졌니? 라고 물어봤어. 정말로 걔는 정말 그게 스트레스였을 거야. 사는 데 있어서 재수를 한다는 것보다 재수를 하면서 자기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입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걔를 보고 너는 왜 떨어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네, 문과이고 심리학을 하고 싶어 하는데 걔는 아빠가 심리학 교수야. 그래서 또래 상담을 65시간을 했어. 그리고
심리학 선언문을 4편을 썼어. 근데 걔가 눈높이도 안 높아.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끼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물어봤겠지. 너는 왜 다시 하니? 이렇게. 눈높이도 안 높아. 그러니까 11개 대학까지 다 썼어. 그럼 갔어야 되잖아. 강남권에 있는 학교인데 내신도 1.5 안쪽이야. 너네가 봐도 이상하지? 그치? 내가 분명히 몇 개 대학 안까지 썼다 그랬어. 11개 대학은 뭐 하나 걸렸어야 되지 않았지? 분위기 좋은가 보다. 자, 그래서 걔가 내 되게 미안하게 물어봤어. 너 왜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 중대 면접을 보러 갔는데 중대 면접관이 그랬대. 야, 너네 아빠가 심리학 교수니까 자소서에 그런 거 썼겠지? 쓰면 안 되는 썼겠지? 그때는 그런 제한이 없었으니까. 너네 아빠가 심리학 교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심리학을 좋아하게 된 거 아니야? 네가 심리학을 진짜 좋아하는 게 맞아? 이렇게 물어. 그래서 너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그 뒤로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가 다음에 또 쓰겠거든. 중대 다음에 또 쓰겠어. 걔는 지금 이제 서강대를 다녀. 중대 다음에 또 쓰겠어. 뭐라 그러냐면 계속 기도하라 해서 썼습니다. 그 사람 또 나오고. 그리고 똑같이 또 질문하기를 기도하라 해서 계속. 내가 알려준 답은 뭐냐면 선생님 댁에 계시는 자녀들은 심리학을 별로 안 좋아하나요? 저희 아빠가 심리학 공부를 하실 때 가장 행복해 보이셔서 저는 세상에서 심리학 가장 행복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자랐다. 선생님 댁의 자녀는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그렇게 하고 나와요. 그게 면접학원을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걔가 진짜로 내가 그 대답을 하라고 했던 건 내가 걔한테 물어봤을 때 너는 심리학이 왜 좋아? 이렇게 했을 때 걔가 그랬어 나한테. 어릴 때 아빠가 되게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그게 나중에 커서 보니까 심리학 책이었다. 그때부터 자기는 심리학을 좋아했다. 잘 기억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과정이 되지 않고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과정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야 돼. 자소서를 쓰는 시간보다. 내 기준으로 말하면 자소서를 쓰는 기준, 실제로 쓰는 거의 2배 이상을 여러분이 고민하는 데 써야 되잖아. 내가 아까 배당해준 시간에 따르면. 그치? 그러니까 그 고민의 시간들이 길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야. 뭔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또 언제 여러분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얘기를 하면 면접까지 가잖아. 그치? 그러면 면접장 분위기가 좋은 애랑 안 좋은 애랑 누가 붙어? 주변의 친구들 잘 떠올려봐. 면접장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건 질문을 어떻게 했다는 거니? 많이 받았다는 거야. 그치? 질문을 왜 많이 하겠어? 내가 아까부터 계속 그랬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응? 자, 너네가 면접관으로 앉아있는데 애가 왔는데 별로 안 뽑고 싶어. 질문해야 안 해? 안 해. 야, 하루에 몇 명을 보는데 그럼 그러겠지 뭐. 나중에 학교에서 봐? 뭐 이러고 와야겠지. 그 얘기를 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학교에서 안 볼 거잖아. 그럼 애 집에 와서 뭐라 그래? 됐다, 잘 봤어. 홈페이지로 등록금 보고만, 과장 보고만, 색깔이 별론데? 막 이러고. 뻔하지 뭐. 그런 애는 안 붙어 잘. 근데 반면 막 질문 엄청 갖고 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말해가지고 글렀어. 내가 무슨 수능이나 할래? 이런 애가 붙는다고.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면접관이 복수인 경우에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난 뽑고 싶은데 얘는 안 뽑고 싶은 거야. 그럼 무조건 떨어지거든. 논술도 똑같아. 세 사람이 시점인데 세 사람이 극과 극이잖아. 그러면 걔는 다시 채점하라고 돌려주는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자존심 안 높이겠지. 그럼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면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를 뭐 하고 싶은 거라는 걸 이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 붙이고 싶은 애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 그리고 이 사람도 당연히 뭐 할 만하다라는 걸 납득을 해야 돼. 붙일 만하다는 걸 납득을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얘의 실력을 뭐해 보여야 돼. 증명해 보여야 되지. 그래 자꾸 뭐해.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얼굴만 보고 얘기해.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얘기를 해도 다 받아줄 거야. 그게 뭐 틀린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렇게 말고 다르게 해봐. 뭐 이렇게 얘기해 거야. 그러면 아 이거 틀렸구나. 그 상황에서 다르게 얘기하면 돼. 막. 뭔지 알겠어? 근데 이 둘이 몇 년째 하고 있잖아.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알아. 아 뽑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거 안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마음에 들었어. 이미 내가. 그 마음에 들면 뭘 봐도 다 마음에 드는 거야. 애가 막 땀 흘리는 것도 귀여워. 뭐라고 닦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뭐 해줘야 돼? 도와줘야 돼. 웬만한 실수를 하지 않고서는 실망 안 해.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 눈만 보고 얘기하면 돼. 그냥 그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아 내가 뭐 큰 잘못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되게 매력적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거기서 쩔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술 면접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건데 애가 원래 그러니까 지금은 구술 면접이 거의 없어졌단 말이에요. 서울대 빼고 구술 면접이 없잖아요. 구술 면접 볼 때 어떤 식이었냐면 애가 수학 문제를 풀어요.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면 이렇게 쭉 풀다가 그게 한 10줄 풀어야 되는 문제야. 근데 애가 5줄 정도 풀었어. 교수가 얘기한다고. 세 번째 줄부터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더 나이 먹으면 알 수 있는데 요만한 거 하나로도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 아주 작은 대답 하나로도 그 사람 평가할 수 되게 많아. 그러니까 세 번째 줄부터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 거기서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애가 거기서 막 돌돌 떨면서 어찌 할 줄 몰라. 융통성이 없지. 학문할 때 되게 안 좋아. 내가 다시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렇게 지워. 세 번째 줄 밑을. 그러면 첫째,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지. 아니 지적을 해줬지만 뭐가 틀렸는지 알잖아. 그치? 지식의 깊이가 있어. 그리고 바로 지웠지. 남의 말을 수용할 줄 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풀기 시작해. 지식의 넓이가 있어. 근데 걔가 심지어 거기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웠다면 굉장히 긍정적. 그럼 끝까지 풀기 안 해. 그만하라고. 그럼 애 집 가서 뭐라. 그러다가 세 번째 주부터 틀렸다고 막 다시 풀었는데 그만하래. 그렇게 집에 가서 뭐라 그래. 글렀어. 내가 그 학교 가나봐라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가면은 그런 애가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면접에 있어서 생각해야 되는 구조는 그런 구조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면 돼. 정리하면 첫째, 이 네 가지를 다시 재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이 네 가지로 내 생기부를 완전히 다 바꿀 수 있느냐.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생기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고등학교 생활을 바꿀 수 있느냐. 저 네 가지를 중심으로. 그렇게 자소 쓰면 굉장히 좋은 자소가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교과 발달 사회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랬지. 그치? 이게 수상 경력이 될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첫째,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다 이거랑 관련이 된다고 얘기했지 아까 그치?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작년에 경험하고 비춰봤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연대가 바뀌었어. 4번 문항이 연대 쓰는 친구들은 연대 4번 문항이 바뀌었어. 작년하고 올해가 지금 바뀌었어. 4번 문항이 그러니까 지금 연대가 몇몇 대학들이 4번 문항을 공통으로 쓰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학교가 연대야. 그래서 고대는 따로 떨어져 나왔고 그 연대는 그 학교들하고 같이 하는데 연대가 작년이 뭐 성장 환경 뭐 이런 거 쓰는 거였어. 올해는 지원 동기로 바뀌었거든. 그리고 그 5개 대학이 다 뭐를 했냐면 교육 환경에 대한 얘기를 쓰도록 돼 있어. 응? 그러니까 교육 환경에 대한 이거를 나쁘게 해석하면 교육 환경 내 순서인데 나쁜 얘기 하면 안 될게. 그냥 하자. 나쁘게 해석하면 교육 환경에 대해 쓰라는 얘기는 알아듣지? 네. 그래. 너네가 곧 교육 환경에 뭐가 있어? 그래. 너네 교육 환경이라고 해봐 고등학교밖에 없잖아. 그치? 너네가 나온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가 쓰라는 거다. 나쁘게 해석하면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교육 환경에서 그것을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쓰라고 돼 있다고. 그러면 교육 환경, 저는 전국의 전교 1, 2등들이 모인 학교를 나왔어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전국 단위 자사고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뭐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아주 나쁘게 파고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근데 그게 또는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로와 그 둘 중에 하나를 쓰도록 바뀌었어. 특히 연대는 되게 조심했어야 돼. 그리고 성대는 쓰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대는 원래 고른 기회를 제하고 4번이 없었어. 근데 올해 4번을 써. 4번이 추가가 됐어. 그러니까 그 4번 문항이 별도로 존재하는 학교들은 그걸 생각해야 돼. 물론 이제 서울대는 그냥 원래 알지만 독서지. 서울대는 독서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된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라고. 뭔지 되겠지?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잘 할 필요가 있다. 자, 첫째 저거지. 그치? 며칠? 3일. 됐지? 그 다음 저거를 평가 항목별로 뭐 해야 된다? 재구성해야 된다. 며칠? 이틀. 됐지? 그러고 하루는 뭐 하는 걸 한다. 얼개를 짜는 걸 한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 동안 뭐 한다? 줄글로 쓴다. 됐죠? 그러면 3일 하루야. 그치? 어떤 친구는 나흘, 이틀, 하루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이틀이면 안 돼. 뭔지 알겠지? 3일이나 4일일 수 있는데 이틀이면 너네가 고민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안 돼. 됐어요? 네. 마지막으로 그 학전 담임 선생님들이 나한테 알려준 거. 어디 가서 뭘 듣고 오셨는데 이렇게 쓰면 좋고. 자, 빨리 이해해봐. 저게 무슨 말이겠어? 응? 여러분의 학업 능력을 쫙 설명했어. 응? 근데 그 학업 능력이 언제까지 학업 능력이야? 고등학교 때까지 학업 능력이지. 그치? 근데 대학은 뭐가 궁금하다고? 얘가 우리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할까 궁금하지. 그럼 그 학업 능력이 내가 이 학교에 가면 되게 뭐 할 거다. 잘할 거다. 이런 거잖아. 제발 그런 거 쓰지 말고 뭐 자랑스러운 연세인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부탁이야. 그런 거 좀 하지 마. 꼭 그런 애들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거 쓰고 시험지 맨 마지막에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슨 자랑스러운 연세인을 잘못 쓰다가 또 고대에다 써라. 자랑스러운 연세인 남의 일 같지? 한 해 몇 명씩 나오는지 알아 그게? 그런 거 하지 마. 와남골 어쩌고 이런 거 하지 마. 그 왜 그 일을 사서 하냐 사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야. 뭐뭐 할 예정. 그치? 뭐뭐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는 뭐뭐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런 게 일종의 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진행형이나 미래형과 관련된 거예요. 특히 2번 문항하고 2번, 그러니까 4개 문항이 있는 경우 4개 문항을 다 저렇게 쓰면 좋긴 한데 특히 2번 문항하고 4번 문항이 진로와 관련돼 쓰는 경우는 2번 문항하고 4번 문항은 저런 식으로 끝을 낼 때 되게 중요해요. 됐죠? 2번하고 4번은 저런 식으로 끝내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 생각을 잘합니다. 처음 보니까 질문은 없을 것 같긴 한데 해마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 하나의 자소서로 여러 학교를 하면 유사도 검증에 걸리지 않나요? 응? 자소가 다른 게 더 이상한 애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애는 하나인데 학교마다 달라.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알겠어? 또 선생님 제가 작년에 거기를 썼는데 거기랑 똑같이 자소를 해도 유사도 검증에 걸리지 않나요? 걸리지. 근데 똑같은 애잖아, 그치? 그치? 다른 게 이상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 고민할 필요 없고 또 하나는 선생님 작년에 제가 거기 1단계를 통과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써도 1단계를 통과하겠죠? 똑같이 써도 되죠? 네. 똑같이 써도 돼요. 똑같이 써도 돼요. 알죠? 네, 똑같이 써도 돼요. 근데 전년도에 지원한 애랑 올해 지원한 애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1단계 통과했다고 올해도 1단계 통과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하나도 안 고치고 그냥 똑같이 써도 돼요. 근데 보통 많이 찝찝하잖아요. 작년도에 그렇게 써서 안 됐는데 그 똑같이 쓰는 게 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고쳐 쓰는 거니까 그거 생각하고 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질문 쓰면 안 된다고 돼 있는 대회들 있죠. 그쵸? 거기에 원래 수상경영 쓰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참가한 걸 써도 되냐라고 나한테 자꾸 물어봐. 자, 참가한 걸 써도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학교 입학처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쓰고 싶으면, 참가했다는 걸 쓰고 싶으면 반드시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에 입학처에 전화를 해서 전화 받는 사람 이름을 기록하고 반드시 실례지만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점점 높은 사람을 바꿔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해서 내가 이런 걸 쓰고 싶은데 써도 되냐? 그래서 확답을 받아. 그 사람의 확답은 정해져 있어. 쓴다고 점수를 더 주진 않는데 굳이 쓰실 필요가 있을까요? 야. 약속이라는 듯이 그렇게 얘기할 거야. 어느 대학을 전화해도 내가 많이 해봐서 알아.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점수 안 주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참가한 걸 써도 되냐고. 그럼 또 똑같이 얘기할 거야. 뭐 가산점 넣는데 굳이 쓰실 필요가 있겠냐고. 그게 대교 공통의 그 답변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어쨌거나 써도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써도 돼. 근데 이유가 있어. 응? 아무 맥락 없이 IBT를 봐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이렇게 쓰면 안 돼. 아니 얘가 왜 그런 게 없잖아, 그렇지? 한 5년 전에 되게 유행했던 자소서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 얘가 생물학과에 가는 애인데 생물학과, 생명공학과에 지원하는 애인데 IBT 점수가 되게 높았어. 그래서 그걸 쓴 거야, 자소서에. 근데 걔가 붙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IBT만 높으면 어느 과든 다 되는구나 이러는 거야, 그치? 근데 걔 자소서에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자기가 생명공학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공부를 하다가 블로그를 타고 넘어가다 보니까 미국 사이트가 나왔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IBT 공부를 하면 된다고 했잖아. IBT 공부. 맥락이 있잖아, 맥락. 그치? 근데 그 다음에 그거랑 비슷하게 쓴 애들은 다 떨어졌지. 왜냐면 이미 다 그렇게 돌아왔으니까.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써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맥락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거. 이해됐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